자, 그 다음에 보자. 문장의 짜임. 자,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짜임에서 중요한 것은 잘 찾는 문제가 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 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문장의 짜임은 두 가지 문장이 있었어요. 그죠? 종류가. 홈문장이 있었습니다. 홈문장.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장의 종류를 구별하는 거는 뭐를 아까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문 중에 이 주어하고 서술어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근데 어떤 게 한정으로 잘 나온다고 그랬어? 우리가 아까 주어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잖니? 성문에서 그 조사만 가지고 외우면 안 돼. 절대. 주격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대신해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사는 특성상 생략 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사가 있다 없다 가지고 판단하면 실수한다. 홈문장은 말 그대로 이 홈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라고 그랬지. 한. 그지? 순 우리말이야. 그지? 한자에서 콧단자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가 한 개만 들어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홈문장이라고 해. 길이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 알았어?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이 있니? 견문장이 있다고 그랬어. 너희들이 시험 문제 항상 오답을 볼 때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면 이 밑에 하위 개념이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오답에는 얘 4개 내놓고 얘 하나 내놓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항상 상위 개념부터 떠올라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견문장에서 절 찾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오답으로 뭘 넣을 수도 있어. 견문장이 아닌 얘랑 닮아있는 얘를 낼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항상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요번 문장이 짜인 문제구나 라고 하면 보기에 얘 밑에 하부 항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떠올려야 돼? 홈문장이라는 존재도 떠올려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견문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무슨 문장과 무슨 문장?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얘 밑에 하부 항목으로 5가지가 있는데 아는 문장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는 반드시는 아니야. 알았어? 일반적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견문장은 주어하고 서술어가 2개 이상이니까 그치? 수능에서는 몇 가지 주어하고 서술어가 몇 개 나올 수도 있어? 3개도 나올 수 있어. 2개만 나온다는 게 아니야. 2개 이상이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한 문장은 졸라 길게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일반적인 형태는 주어, 서술어의 형태예요. 또 어떻게 시험 문제 잘 나오니? 우리가 얘네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자. 얘와 얘를 대자를 붙이자. 대주, 대서라고 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등치가 크니? 남자가 크지?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안았을 때가 예뻐 보이지? 거꾸로 남자가 안는데 여자가 더 커. 뭔가 어색하지 않니? 그치? 그래서 대자를 그냥 임의적으로 붙이자고. 얘네를 기준으로 하면
아는 문장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얘네는 그러면은 얘네들 사이에 안긴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네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안긴 문장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택지에 안긴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는 문장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성분을 찾아서 다른 성분은 필요 없어.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놓고 안긴 걸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아는 걸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말이 약간 비슷하잖아. 그치? 그러면 학생들은 꼭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냐? 그 주의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아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절의 종류를 찾을 때 얘가 어떻게 끝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얘가 안긴 문장의 서술어에 따라서 절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얘는 찾기 쉽지. 문장이 어디 있으니까? 맨 끝에 있으니까. 그쵸? 대서는 찾기가 쉽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이 문제는? 대서에서 거꾸로 보면서 이 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 아까 우리가 서술어가 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지? 어떤 경우? 용언이 오거나 아니면 채용 플러스 이다가 오거나. 이해가 되냐? 결론적으로는 다를 붙일 수 있는 말을 찾아서 그러면 얘가 있겠죠. 그죠? 얘 말고도 요 사이에 또 올 수도 있겠죠. 맞아? 그래서 절 문제 찾을 때는 항상 거꾸로 가면서 다를 붙일 수 있는 말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뭘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절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데 절은 아까 우리가 설명했어요.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이어절 이상을 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지? 첫 번째가 명사절이 있어요. 명사절. 그죠? 명사절은 거기 실형 나와 있죠. 밑줄 그으셔야 돼요. 개념부터. 얘가 뭘로도 잘 나오냐면 단순하게 절만 찾는 문제로 내면 쉽게 나오는 거야. 이 절이 무슨 성분의 역할을 하느냐가 시험 문제에 같이 성분과 같이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거기 절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문장이야. 그래서 거기 밑줄 그어야죠.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끝나야 되느냐? 이거는 거기 밑에 실용이 나와 있죠? 어미, 음이나 미음, 그죠? 또는 요 기가 붙으면 명사절이 돼요. 그럼 얘들아 봐봐. 명사는 체언의 역할을 하죠. 체언이죠. 그러면 체언 뒤에 성분을 물어보는 거는 명사절은 이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야? 용언이지만 얘네가 붙으면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뒤에 뭐가 붙을 수 있어? 조사라는 애가 붙을 수 있어. 그쵸? 그럼 이 조사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 성분이 결정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얘네 뒤에 이나 가가 붙으면 주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주어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거기 얘가 나와 있어요. 그 말은 그 일은 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보면 그 일은 하기가 쉽다라고 돼 있잖아.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예문이 이렇게 짧게 안 나온다. 조금 더 길게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얘는 대서가 되지. 그지? 성분을 먼저 분석하는 거야. 얘는 대서. 거꾸로 가서 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니? 그렇지. 요 하기가 하다잖아. 맞아? 거기에 이 기가 붙었죠. 기가. 그러면 얘가 명사로 쓰이는 거죠. 명사가 아니라. 그러면 얘를 찾았지? 맞아? 그러면 하다. 뭐를? 일을 하는 거지. 일은 얘도 주어가 되고 얘한테도 주어가 되죠. 중복되는 주어는 한 번만 쓰는 거니까.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얘 하기에 주어를 찾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디가? 일은이잖아. 그지? 그는 이 일을 수식하는 관형사자. 지시가 된다. 맞니? 그럼 어디까지 수식하는 것까지 가로를 묶어주는 거야. 왜? 암기 문장 안에 무슨 성분이 있냐 묻는 문제도 잘 나와. 그러면 얘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를 묶을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럼 얘는 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다 분석해보자. 암기 문장 안에 어떤 성분이 있어? 관형사가 있지. 관형사는 관형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지? 맞아? 그 다음에 절로 물어보면 기로 끝났으니까 무슨 절이 돼? 명사절이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요 가로 안에 있는 얘는 이 문장에서 어떤 성분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면 돼? 성분으로 얘기한다고. 여기 뭐가 붙었어? 가가 붙었지. 가는 무슨 조사? 주격조사야. 그러면은 쉽다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주어의 기능을 한다. 이게 엮여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선택지에.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구별을 다 찾을 줄 알아야 돼. 이해가 돼? 명사절은? 됐니? 그러면 뭐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얘를 외워놓으면 찾기 쉽지. 그지?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이게 모르면은 절의 종류 못 찾아야 해. 됐어요? 자, 명사절 끝났고 그 다음에 관형절이 있어. 그죠? 관형절은 절 전체가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해? 관형절은 그냥 관형어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냥 관형어 역할을 한다. 오케이? 그럼 얘는 찾기만 하면 되네. 맞아? 거기서 예문 하나를 보자. 얘를 보면은 얘는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야. 관형절을 어떻게 만들어? 일단 전성어미 니은이나 거기 나왔죠? 니은 아니면 은 혹은 는 요 어미에 얘가 붙거나 니을이 붙거나 그지? 니을은 뭐 을이 붙을 수도 있어요. 받침에 니을을 못 붙이면 오케이? 읽을 이렇게 그 다음에 덤 이거 외우고 있어야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관형어 역할을 하니까 뒤에 뭐가 오겠니? 뭘 꾸며주는 말이겠니? 뒤에 뭐가 오겠니? 얘는 조사가 오지만 얘는 관형어는 뭐만 수식하지? 체언을 수식하지? 주로 체언이 오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로를 쳐가지고 이렇게 가로를 쳐서 얘가 얘를 꾸민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보면 그 책은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자, 대서 찾기는 쉽죠? 여기서 어떻게 하라서 거꾸로 가라고 그랬죠? 맞아? 역시 다를 붙일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죠? 얘가 있죠? 맞아? 얘 찾았어. 그 다음에 여기 은이 붙었다는 것도 알았어. 그럼 여기에서 일단 가로로 묶을 줄 알아야지. 읽은 주체는 누구야? 나죠?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야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절로 얘기하면 무슨 절? 관형절이 돼요. 성분으로 얘기하면 관형어라고 해야 돼. 알았어? 이 뒤에 오는 뭘 꾸며? 책을 꾸미고 있는 거죠. 항상 이 안에 수식하는 것까지는 같이 묶어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여기는 이렇게 묶으면 안 되죠? 그죠? 책은 얘하고 짝짓기 해야 되는 거지. 얘가 대주가 되는 거지. 그죠? 됐어요? 역시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잘 못 찾겠죠. 그 다음에 부사절이 있어요.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거니까 서술어로 수식하는 거가 되는 거고 실현 알아둬야 되겠죠. 얘도 어미 중에 이, 개, 도, 다서가 붙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길이 비가 와서 진다. 거꾸로 가면 역시 똑같아. 다른 붙일 수 있는 말이 얘죠. 얘는 뭐가 붙은 거야? O 플러스 아서가 붙은 거야. 그죠? 맞아요? 뭐가 온 거죠? 비가 온 거죠? 그럼 어디서 묶어야 돼? 이렇게 묶어야 되지. 맞네? 그래서 얘는 부사절이 되는 거야. 요 아서가 붙어서. 부사절이면서. 얘가 꾸며주는 게 뭐야? 질다를 꾸미는 거죠. 그죠? 부사절이면서 동시에 질다를 꾸미니까 부사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부사절은 위치가 변동되는 문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가로를 길 앞으로 빼도 말이 되냐 안 되냐. 쉽게 말하면 얘는 위치가 바뀌면 이어진 문장이 될 수 있다. 문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장을 앞으로 빼면 어떻게 돼? 그대로 얘기하면 비가 와서 길이 질다가 되죠. 이렇게는 말이 되죠. 이런 경우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죠. 이런 구조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부사절은 위치에 따라서 아는 문장이 되는 문장도 있고 위치가 바뀌어서 의미가 변하지 않는 거 앞으로 빼버리면 이어진 문장도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중요한 겁니다. 자, 3개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 서술절입니다. 서술절은 이런 어미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뭘로 파악을 해야 되냐면 구조를 성분을 분석해야 돼. 그래서 얘 성분은 요런 스타일이 아니야. 알았어? 얘는 기억해야 돼. 주어, 서술어의 형태야. 오케이? 그래서 한 서술어 하나가 얘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오는 주어는 앞주어에 부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철수는 키가 크다. 자, 큰 거야. 누가? 철수가 큰 거죠? 무엇이? 키가 큰 거죠? 맞아요? 얘 주어고 얘 주어죠? 그런데 이 키는 철수의 모든 것입니까? 일부분인 거죠.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오답으로 뭘 잘 낸다고 했어?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수능 포인트. 뭐? 주어, 보어, 서술어의 형태가 오답으로 잘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생이 아니다. 이런 문장이 나왔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한다면 오답을 애들이 착각을 하는 게 아니다. 누가? 내가. 그죠? 무엇이? 대학생이.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구나.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죠? 그죠? 이 가가 왔다 그래서 모두 주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내가 뒤에 서술어가 뭐가 왔어? 아니다가 왔지. 되다가 아니다가 오면 그 앞에 오는 이 가는 뭐가 된다? 보어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주어, 보어, 서술어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오답 문제로 잘 나와요. 서술절. 그래놓고서 선택지에다가는 이런 예문 내놓고 뭐라고 그래? 아니다의 주체가 나고 무엇이에 해당되는 게 대학생이니까 이거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군. 이렇게 해서 잘 나온단 말이야. 오답에 넘어가면 안 돼.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야? 인용절입니다. 인용절은 절의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인용절이냐 아니냐 묻는 문제 안 내, 학교에서. 왜? 연락 쉽거든요.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어요. 이 종류 물어보는 거 안 냅니다, 잘. 왜? 너무 쉽거든. 근데 이거 냈다는 거는 그냥 점수 선생님들이 주겠다는 소리야. 알겠어? 그럼 직접은 어떻게 해? 다 일단 큰 따옴표로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사 뭐가? 라고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이 라가 앞에 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간접이 돼버려요.
간접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뭐 고라고 조사가 고라고 연결이 돼 있으면 간접이 돼요. 그럼 니네 같으면 내겠니 이거? 니네가 국어 선생님이면? 다음 중 인용절이 쓰인 것은 뭐 직접 인용이 쓰인 것은 간접이 이렇게 내겠니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내죠.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얘를 얘로 바꾸거나 얘를 반대로 얘로 바꾸는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알았어? 바꾸기 문제가 잘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직접을 뭐 간접으로 바꾸거나 혹은 간접을 직접으로 바꾸기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라고 뭐라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거 바꿀 때 조심해야 될 건 인칭이나 인칭대명사나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 다음에 서술어 혹은 높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고려해서 바꾸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인용절은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네? 바꾸기. 알겠어? 됐어? 그러면 아는 문장은 끝난 거예요. 오케이? 뭘 중점으로 해야 될지 알겠지? 절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절 못 찾으면 이번 시험 망치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의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설명을 해줬어요. 숙제할 건 숙제하셔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6페이지에 이어진 거 있죠? 그거 페이퍼 보시면 될 거고. 자, 필기 다 하셨습니까?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문법은 내가 항상 강의할 때 이런 체계도로 강의하잖니? 그치? 니네가 안 보고 체계도를 그려서 거기에 중요한 요소를 싹 쓸 줄 알면 문법 안 어려워.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야. 그치?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한 번 해두면 체계도 내가 암기해두면 그치? 나중에 니네도 대학교 가서도 강의할 때 그거 보고 하면 돼. 과외 같은 거 할 때. 그치? 선생님이 옛날 제자가 이과를 갔는데 한의학과를 갔어. 한의학과를 들어가니까 주변에서 막 여기저기서 과외가 들어오더래. 그럼 이과생이면 당연히 무슨 과외를 하겠니? 수학을 하겠지? 근데 얘가 웃기게 국어 과외를 한 거야. 국어가 제일 자신 있다고. 그 중에서도 문법이 제일 자신이 있다고 해서 과외를 시작했다는 거지. 근데 그 문법이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준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바, 이런 편찬 알바 같은 거 하지 말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편하게 과외를 하세요. 용돈벌이 짭짤하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견문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어진 문장이죠. 말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주어와 서술어의 배열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겠어요? 얘는 아까는
주주서서였잖아. 근데 얘는 주서주서야. 주서주서. 주서 주서로 돼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역시 누가 결정을 합니까? 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어진 문장에서는 대등하고 종속이 있어요. 대등이 있고요. 종속이 있습니다. 이걸 결정지어주는 애가 누구다? 역시 얘다. 오케이? 근데 이 얘는 이제 여기에서 어미를 연결어미에 따라서 이 연결어미에 따라서 대등이냐 종속이냐 구분을 하는데 연결어미를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다? 쉽게 선생님 얘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얘가 결정하니까. 얘 뒤에서 이렇게 잘라. 오케이? 그래서 대등은 앞에 나오는 주어와 서술어, 뒤에 나오는 주어와 서술어가 말 그대로 대등이라는 말이 동등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가 1대 1의 관계거든. 따라서 서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둘, 그래서 여기서 잘라놓고 이 연관성을 보면 돼요. 연관성. 오케이?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지? 대등이 되는 거야, 그냥. 오케이? 예를 들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일단 반대말 나와 있으면 대등 아니야? 그쵸? 대조로 돼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끝낼 수 있어요? 쉼표가 없다 하더라도 얘가 다로 끝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놓고 보면 인생이 짧은 거하고 인생하고 예술은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대등하게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거는 얘네들의 관계를 알아둬야 돼. 얘는 짧고 기니까 뭐가 돼? 반대말이니까 대조관계지. 그치? 맞아? 그 다음에 나열도 될 수가 있어요. 나열도. 그래서 그거는 알아두세요. 그 실연에서 뭐뭐 뭐뭐 묘로 하면 이건 대조라고 보면 여기 나열이라고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연결어미가 뭐뭐 고 뭐뭐 거기 나왔죠? 고나 묘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나열이라고 하시면 되고, 뭐뭐지만 든지 뭐뭐지만 든지 그 다음에 뭐뭐나 이렇게 하면 대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등의 종류는 얘인지만 파악하면 되지. 이해가 됐어? 근데 이 고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종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대등인지 아니면 종속인지 먼저 파악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외워두면 편해요. 오케이? 종속은 어떻게 돼 있는 거니?
주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서로 뭐가 있다? 얘와 얘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얘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그죠? 그래서 거기 페이퍼 보면 7페이지에 있죠? 그 실현 방법 알아두시면 돼요. 얘는 뭐가 나오냐면 얘네들의 연관성이 있는데 얘네들의 이 둘의 관계를 물어요. 관계를 묻는 문제. 이거 외워주세요. 이거 나와요, 시험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거? 거기 얘 하나 들어보면 아까 비가 와서 길이 질다라는 거는 비가 왔기 때문에 길이 질어진 거지. 인과관계죠. 그렇게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면 기업이 없어지면 근로자도 없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없어지면 근로자도 없다.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서로 연관성이 있죠? 그러면 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이제 요 관계에서 많이 틀리는 게 뭐가 많이 틀리냐면 양보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 예문 내주고 여기다가 뭐 조건이다 뭐다 이렇게 넣어주고 잘못된 거 찾는 문제가 잘 나와요. 알았어? 양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양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뭔가 양보 자체가 뭔가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른 사람이 해. 그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양보의 개념 그런 걸로 문장을 분석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애들이 많이 헷갈리니까 이 양보는 거기 엄이 있죠. 일지라도 뭐뭐 리을지라도 요거 들어가면 양보라는 거 꼭 외워두세요. 알았어? 자,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소풍을 갈 것이다. 야, 이게 양보로 느껴지냐? 안 느껴지지? 그치? 여기서 자르면 맞아? 양보로 잘 안 느껴지지? 이 문장 자체가 뭐가 양보야 이게? 그치? 그래서 요 지라도 요거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양보는. 그래서 얘는 양보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양보는 애들이 많이 틀려요. 예문에서.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문장의 짜임까지 오늘 수업이 끝난 거예요. 한 파트가 끝난 거예요. 그죠?